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느끼는 바가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이 이런 그 위기적인 상황을 막지도 못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무용지물이다라는 굉장한 이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나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경제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못 막았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학과 더불어서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위기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이제 끝날 거다. 그래서 뭔가 다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나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게 이미 실패가 입증이 된 사회주의 경제를 그 주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말로 경제학의 실패 내지는 시장 경제의 실패인지, 실패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한 건지,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고,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해도 애를 낳기가 힘들고, 애를 낳을 수가 없다.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로 이제 노후 대책이 방법이 없다. 라고, 이것도 자영업이나 뭐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뭐, 이제 비투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뭐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경제학이 무력하고 무용지물이고 시장 경제가 사람들의 특히 이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그 서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제대로 이렇게 떠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굉장히 좀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제 이야기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났을 때 제가 그 오마이뉴스인가 어딘가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강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이나 시장의 실패냐 아니면은 사람의 실패냐 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했었던, 지금 생각이 문득 이렇게 나는데 그런 같은 맥락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경제학이 무용지물이고 시장 경제가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뭐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내지는 모순에서 이제 비롯된 거냐, 아니면은 이른바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실패냐 라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마 어디 그 토론회 가서 제가 그때 발제로 했었던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그 이제 정책 토론인가 가서 당시 이제 여야 정책의장들이 오고 또 정부에서 차관보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 한 사람하고 제가 가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발표했던, 토론에서 발제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지금의 그 미국의 금융위기나, 그로 인한 이제 글로벌한 경제 위기나,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나 위기가, 경제학이나 시장 경제 그 자체의 어떤 그 모순이나, 한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실패에 기인한다. 그런 경제학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나 그 구성 요건이나 전제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정책 결정자 또는 정책 집행자가 돼서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곧바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물밑에 감춰지면서 계속 그런 부작용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서 폭발해서 위기로 이제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에 기인한다. 물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그 심각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자연과학과 같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나름대로 이렇게 현실 경제학이 이제 탄생한 이후로 한 25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255년 동안에 그때그때의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수많은 천재들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또는 현실 경험의 바탕이 각에서 최선의 어떤 해법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논쟁이나 토론 또는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론으로서 정립되어 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하나하나로는 그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물리학이나 수학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 논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또는 물리학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그건 수학의 문제고 물리학의 문제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수학 문제를 못 푼 사람이 수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리학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은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부족에 기인한 거죠. 물론 지금 수학이나 물리학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자연의 현상이나 법칙이나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나름대로 한계는 있죠. 똑같이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좀 더 이제 비근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뭔가 조금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또 달리 어떤 뭐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다수 상당수의 국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 뭘 기대를 할까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해달라고 기대를 하겠죠. 아마 그러겠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도 전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뭐 해야 된다, 할 것이다,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또 실제로 지난 연말 대선에서는 뭐가 이제 포인트였습니까?
정책 공약이 핵심이었죠. 정책이었죠. 그러면 이 정책, 박근혜 정부가 하기 전, 선거 때나 좀 출범하고 나서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이제 정책을 좀 제대로 해라. 그건 뭘 말합니까? 제대로 좀,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 생각하기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게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이렇게 이제 그 집권해서 이제 2008년에 출범할 때에도 이명박 씨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정책을 제대로 해서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전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계속 국민들은 정책을 제대로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정책을 해라라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정책을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잘 못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라면은 그건 이제 그 정부의 그 능력이나 정책적 역량에 기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지금 4번의 정부가 지나갔다. 5번째 정부가 이제 시작됐다 이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또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라 출범하는 정권마다 계속 정부가, 국민들이 이제는 제대로 해라. 이제는 제대로 해라. 이제는 제대로 해라. 이제는 제대로 하겠지. 제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뭔지는 몰라도 한국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 실패가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야, 진보, 보수, 어떤 특정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경제학의 오류나 시장 경제의 그 오류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한국의 경우에 정책 실패가 구조화되어 있었고 그 구조화된 정책 실패가 계속 정권이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누적되어 와가지고 지금 갈수록 국민들의 삶의 한계선상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실패냐, 정책의 실패냐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봤을 때는 명백히 대다수 국민들이 정책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나 진보 정당이나 정치 어떤 그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쪽에서는 경제학의 한계, 시장 경제의 모순, 이걸 그 원인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른바, 오늘 발제 내용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수 정권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주의자, 자기는 시장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시장주의자고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이 필요가 없죠. 정책이 필요가 없죠. 정책이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만이 필요하죠.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강화한다든지, 반칙을 하면은 감옥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왜곡이나 선동이나 조작된 거짓 정보를 막 흘려서 국민들에게 기망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만, 이제 그런 것만을 하면 되죠. 아니, 나머지는 시장론자라고 하면 굳이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굳이 정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른바 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시장을 제도적으로만 잘 이렇게 그 법적으로만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이라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개입을 안 해도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이나 국민들, 그 소비자나 일반 가게가 알아서 잘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정부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정책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막 남발을 했죠. 도대체 그 논리적인 어떤 뭐 어떤 그 앞뒤도 맞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런 것, 이제 그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어떤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시장이고 힘센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기준의 이른바 시장주의였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현실 국민들의 어떤 삶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정치 세력이든 정말로 올바로 경제를 이해하고 올바로 시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와 시장에서 그 중심이 가장 핵심이 국민의 삶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과 시장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고 가장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다기보다 더욱더 이제 악화된 형태로 이렇게 제대로 좀 정책이라도 좀 해나오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려워지면은 정책을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어려워지면 그러면 정책을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왔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악화되어 왔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100% 희고 검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면은 뭐 한 7, 80%는 나쁜 면이 있고 20, 30%는 좋은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정책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모든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또 언론이든 뭐든 이런 각계각층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보면 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낫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상당수의 어떤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식생활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고 본인이 그걸 노력에 의해서 개선하면은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경제적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을 제대로 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저런 정책을 해주면은 내 삶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지금의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은 엉터리 정책에 대한 중독증, 금단 현상, 뭐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않냐라는 거죠. 차라리 계속 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권을 잡으면 정부나 정치권은 굳이 정책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는 건 사기치고 거짓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근데 주식에서 그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기업이 증자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경우는 구속당하고 이렇게 제재를 다 받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그러면 그런 거짓 정보하면 괜찮습니까? 거짓 이야기를 하면?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 겁니까? 사업하는 이렇게 기업 되고 자영업자는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정책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다 4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정책이라는 걸 해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만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하고 반칙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또 거짓 정보를 이렇게 남발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하고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렇게만 해도 기업이든 일반 가게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까 웬만한 병이나 신체상의 어떤 그 이상 징후는 알아서 스스로 노력하면 다 고쳐지듯이 고쳐질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이미 기회를 이렇게 다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경영할 또는 경제를 이렇게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또는 새로운 이렇게 집단이 등장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 두 가지 뿐이죠. 지금 이제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들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보기에는 대증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정책들이나 대선 공약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그런 어떤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와가지고 그게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표를 찍어줬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무슨 기초연금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갖다 쓴다라고 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반대한다 이거예요. 이제 투표해놓고 나서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보면
거의 확실하게 그때그때 이기고 보자, 그때그때 모면하고 보자는 대증적인 또는 즉흥적인 전혀 제대로 된 연구나 검토나 준비 없이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걸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부풀리고 거기에 또 국민들이 이제 많이 휩쓸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물론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의 실패나 시장 경제의 실패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기인한다기보다는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정책 실패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실패에 기인한다. 사람의 실패에 기인하는데,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김영삼 정부 이후에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제 어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까지 네 번째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사람 실패가 예견이 되고 정책 실패도 예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옆으로 가든 어떻게 해서 가든 간에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조금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실패고 정책 실패는 곧 사람의 실패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벌써 이제 총리 후보자나 헌재 소장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가 되고 지금도 이렇게 내각 정부의 이제 뭐 인사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라든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의 실패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조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제 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게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해달라는 기대에 좀 부응하도록 좀 노력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제학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에 관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